간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장 마감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다우산업 1.18% 상승, 나스닥 2.96% 상승, S&P 500 2.11% 상승, 필라델피아 뭐죠? 5% 개급등을 해버렸네요. 엔비디아가 우리 장투하는 홀더들을 천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온 증시가 빨갛게 불타오르고 있네요. 그러나 현재 나스닥 선물은 어제의 과격한 상승을 너무 피로하다고 느꼈는지 살짝 좋지 않은 상황으로 시작하고는 있습니다. 공포지수 단 하루 만에 다시 78 극도의 탐욕 구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공포지수의 단기적인 천장은 80이었는데 이번에 한번 깨줄 수 있으려나 기대를 한번 해보긴 하는데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포지수가 78, 엔비디아의 우주 대떡상으로 나스닥 전체가 오르며 다시 공포지수는 78로 익스트림 그리드로 진입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저번에 하려다가 실패한 일부 비중 매도를 하는 수익 실현을 조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나스닥이 이제 상승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리밸런싱을 하고 싶은 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리밸런싱의 투자처는 코인과 아직 상승률이 저조한 미장의 섹터들로 분산시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되며 역시나 많은 비중인 여전히 주식 지수 상품으로 보유하셔야 합니다. 다 팔면 다시 재진입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24년은 나우 어차피 나스닥은 우상향 장기 투자자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4년 나우 오늘의 어닝 발표 기업 상당히 화질이 좋지 않네요. 별다른 기업은 없습니다. 공포지수 매매법, 매도의 방법, 공포지수 80을 한번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시저 구독자 방에 2명이나 추가돼서 230명이 입장해 주셨네요. 미장 장기 투자가 지겨워서 국장 단타 해보는데 어렵네요. 미장 장기 투자가 더 쉬워요. 장기 투자가 지겨워서 국장 단타를 한다. 이것은 조금 맞지가 않는 말인 게 단타를 잘해야 스윙도 잘하고 스윙도 잘해야 장투도 잘합니다. 다 엮여 있다는 말입니다. 뭐가 쉽고 뭐가 어렵고 그건 없어요. 전부 다 잘해야 됩니다. 투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훈킴님 UDT 가입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가보시죠. 푸드크롭션 체크하겠습니다. 0.73 일단 괜찮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볼린저 밴드를 뚫어버리고 안드로메다로 날아갔습니다. 이 3일간의 큰 하락이 바로 어닝 발표의 대떡상을 위해서 엔비디아의 세력이 개미들을 떨군 것이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솔직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림이라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요. 뭐 올라주면 우리 쏙술도 오르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죠. 다만 현재 프리장에서 800달러 초반까지도 굉장히 개떡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장이 시작된다고 하면 뭐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닿지도 않은 채 캔들이 시작된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게 일반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어제 종가 기준에서 조금 시작하면서 볼린저 밴드를 찢어버리면서 올라졌으면 좋겠는데 좀 과도하네요. 좀 과도하면은 좀 더 과도하게 또 조정이 올 수가 있는데 너무 좀 800달러? 좀 너무 심했어요. US100, CFD, 나스닥 지수 차트 일봉입니다. 현재 두 번째 상승 저항선마저 부셔버리고 다시 최고점 부근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전고 라인에서 쌍봉을 보이면서 약간의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죠. 상당히 확률이 높다고는 보고 있진 않으나 전고점을 만약에 돌파해주는 흐름까지 나온다고 하면 이제는 뭐 굉장히 엄청난 봄이 오는 거죠. 벚꽃이 흩날리는 봄이 온다는 거죠.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다시 내리면. 어차피 올 매도는 하지 않을 건데요.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조금 다시 올라주는 모습. 길게 보면은 계속 제가 그어드린 두 개의 저항선과 지지선 사이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네요. 24년 내도록 그냥 여기서 계속 횡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만약에 여기를 또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그러면 또 좋지 않겠죠. WTI 국제유가 체크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늘 조금 많이 내리고 있네요. 하지만 길게 보면 여전히 상승 추세, 일목균형표도 돌파한 상승 추세, 짧게 보면은 그냥 횡보, 전고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다. 횡보가 길어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상승 추세선의 하단에 터치하게 되고 이때처럼 그냥 길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올라오고 있는 상승 추세 하단을 터치하게 되고 살짝 휩소를 보여준 다음에 방향을 결정하는데 그 방향이 상방이라면 아시죠? 이제 나스닥이 대축제의 장인데 테슬라는 또 풀이장에서 내리고 있네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 테슬라에 투자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테슬라를 매수를 오히려 해야 되는 그런 식인 거죠. 뭐 어쩔 수 없죠. 모든 투자를 다 수익으로 이끌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많이 아쉽네요, 테슬라. 아직도 21선은 하방 추세. 갭상위를 어떻게 해서든 올려서 21선을 옆으로 흐르게까지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테슬라. TQQQ. 역시 전고의 저항을 받는 모습. 아까 설명을 했죠.
전고의 저항을 받는 모습. 뚫어주기만 하면 단기적으로 아무도 없는 자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자리. 물론 21년에는 90달러까지도 찍은 적이 있지만 그것은 괴리율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수치고요. 현재 여기를 뚫어준다면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자리가 되는 거죠. 현재 속설이 그렇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 길인 거죠. 열쇠의 키는 엔비디아에 달려있는 거죠. 불즈, 죄인에서 평민이었다가 지금 현재 귀족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는 21선 부근에 위치하였으나 아직은 명확하게 귀족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냥 평민. 왜냐면 21선은 최근 20일간 매수했던 사람들의 평단이니까요. 평민이죠. 평단이니까 평민입니다. 불즈 평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라. 조정 좀 하지 마라. 계속 조정을 하고 있네요. 현재 프리장에서도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조금 좋지 않고요. 조정이 지금 1, 2, 3, 4, 5, 6일 동안 무려 일주일 이상 조정을 계속하고 있네요. 하지만 일목균형표의 상단을 명확하게 이탈하진 않았기 때문에 홀딩은 하고 있으나 상당히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올라오고 있는 이평선을 터치는 할 것 같습니다. 한번 21선을 터치하고 방향을 상방으로 다시 돌리는가 돌리지 못하는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숏의 보조지표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 현황은 엔비디아 당연히 1위고요. MVDL 미쳤네요. 여기서 엔비디아 2배롱을 매수하는 우리 야수들. 키움전사는 정말 야수네요. 정말 그 용기 높이 삽니다. 인튜이티브 머신스 계급 등을 보이고 있는 계좌주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저는 이것도 계좌주로 칩니다. 그리고 SQQQ 빨리 올라와줘야 되고요. 리비안도 실적으로 인해서 상당히 급락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계좌주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었죠. 장투를 해서는 안 되겠죠. 추세가 하방이니까. 속스 S는 4달러마저도 깨져버렸네요. 제가 숏에 투자할 생각이 거의 없으나 조금 혹하는 단가입니다. 3.9달러? 조금 혹합니다. 스토캐스틱도 계속 저점을 높이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속스가 반등을 해준다면 굉장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매수한다는 것은 매력적일 수가 있으나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속스 S를 산다고 해도 소액으로만 살 거니까 굳이 롱의 장투자들은 매수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SQQQ 역시나 매력적인 가격이네요. 11달러라니.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로 터치하지는 않은 자리. 굉장히 또 숏이 약간 매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숏에 많은 비중을 실어서는 안 되는 자리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24년은 우상향의 장일 것이고 속스 S와 SQQQ 숏은 우하향의 장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76이고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야간에 횡보를 보이면서 약 53%의 비트코인의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여기서 만약에 다시 오른다 하더라도 저항선 상단을 맞고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이 추세를 점점 비트코인이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좀처럼 시장에 던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익 실현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일봉 상당히 좋지 않네요. 지금 상승 추세선의 이 파란색 라인을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 21선 이평선 깨더라도 21선의 이평선만 지켜주면 괜찮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물린다고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물린다고 생각하고 조금 추매를 할 생각입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이더리움은 상승 추세선의 저항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와 있네요. 단기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흐름이고요. 역시나 올라오고 있는 이평선까지 급락을 보인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불타기지만 불타기를 살짝 해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마지막은 인생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선택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는 그 선택이 당신의 최선이자 최고의 선택이었을 테니까요. 당신 분명 잘한 거예요. 하태환 모든 순간이 너였다. 오늘 상당히 축제의 분위기인데 여기서 조금 익절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포착되고는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단기 고점 라인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선택을 하셨다면 실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익절은 언제나 오르니까요. 하지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을 맞더라도 올 매도는 다시 시장 진입이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불금 잘 보내시고요. 그럼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